안녕하세요. 방장 김주환입니다. 오늘 밤도 술술술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모신 분은 제가 한번 꼭 모시고 싶기도 했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건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좋은 그 스토리가 될 것 같아서 모시게 됐어요.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면. 저는 박민석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우리 빌딩온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건물을 매입해서 이제 디벨롭까지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원래는 이제 그 골프 프로시기도 하시고. 네, 그러니까 94년도 골프 입문해서 이제 유학 갔다 오고 계속 골프 쪽 관련된 일만 계속 했었죠. 그러니까 뭐 레슨 아카데미도 했었고, 그 다음에 스크린 골프 회사에서 지금도 현재 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기회가 돼서 이번에 건물 매입을 해서 저희가 하고 싶은 사업을 이제 또 하게 됐죠. 네. 원래 이제 골프 쪽을 하셨다 보면 이제 사업을 하시던지 아니면 이제 관련 일을 계속 하시게 되는 거죠, 대부분. 그렇죠. 프로분들은. 네. 처음에 와이프 되시는 원장님이 네. 그 DM을 주셨었어요. 네. 그때 이제 건물을 이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미팅을 했었는데, 건물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처음에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일단 되게 명확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부동산 투자하니까 우리도 투기해보자, 이런 투기성의 어떤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저희가 저희 사업을 하고 싶은데 뭐 건물주나 상가주들한테 쉽게 말해서 갑질이죠. 뭐 2년마다 올려달라, 뭐 이건 하지 마라, 저건 하지 마라,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와중에 우리가 한 달에 이 정도의 월세를 내고 이 정도의 관리비를 내면 우리가 우리 물건을 뭐 상가가 됐던 건물이 됐던 우리가 취득을 해서 우리 물건 안에서 우리 사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누군가의 레버리지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레버리지를 감당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도전을 해보자 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상가로 스타트를 했었어요. 상가를 알아봤었어요, 처음에는. 네, 병원을 분양 상가에. 그렇죠. 분양상가 또는 이제 뭐 한 80평대, 50평대 그냥 좀 목 좋은 곳에 있는 이제 그 레지던스랑 같이 있는 그런 상가랑 있는 그런 걸 알아보다가 우연하게 거기 부동산에서 소개시켜준 지점장님을 만났는데, 그 지점장님이 이 정도 금액권이면 조금만 더 보태면은 중구 쪽에 건물을 취득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그냥 얼핏 이렇게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오는 길에 와이프랑 생각이 잠긴 거죠. 우리는 이 정도의 레버리지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이 정도 금액대의 물건은, 건물은 우리가 취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제가 빼먹었는데 한번 여기 소개하고 갈게요. 그리고 오늘 저기 서브 MC 맡은 저기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빌딩온 최연소 팀장을 맡고 있는 김종민 팀장입니다. 여기 나올 때마다 뭐 앞에서 자기들 그 타이틀 하나씩 갖다 붙이더라고요. 보니까 선순환 뭐 할까 하다가 그렇게. 그러면 그 기존에 그 하셨던 데서 월세는 어느 정도 내셨던 거예요? 월세가 기존에 제가 이제 골프 연습장 사업을 하고 있었고 와이프가 이제 한의원을 하고 있었는데, 둘이 합쳐서 거의 한 월세로만 거의 한 2,500 정도를 감당을 했던 것 같아요. 월세로만. 그러면 그 수입은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뭐 한 골프 쪽 사업과 이제 한의원을 합쳤을 때 거의 평균적으로 한 3,000에서 4,000 정도 순이익이 나왔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저희가 그 정도 벌면 사실 둘이 벌어서 많이 버는 편이잖아요. 고정적으로 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벌어서 악착같이 벌어서 모아서 1, 2년, 3년 차 때는 대출 일으켜서 집을 강남에 아니면 뭐 잠실에, 반포에 집을 한번 사볼까 하면은 가려고 그러면 또 집값은 또 올라가 있고. 거기에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를 좀 탈피하고 싶었어요. 내 집 마련이라는 걸 하고 싶었고, 근로소득이 자산소득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 월 3,000 정도의 그 고정 수입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가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냥 보통 이제 월급쟁이들이 그 정도는 못 벌잖아요.
그쵸. 벌 수는 없죠. 어렵죠, 사실은. 와이프나 저나 이제 지방 출신이고, 이렇게 서울에 와서 이제 아무런 연고도 없이 이제 저희 또 애들도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나가는 생활비들. 숨만 쉬어도 한 달에 한 1,000만 원 이상 그냥 나가요. 시터 이모님 나가요. 둘 다 일을 해야 되니까. 시터 이모님 나가고 애들 학원비며, 그다음에 뭐 주거에 대한 비용들 이런 것까지 다 하니까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저희가 진짜 옷도 안 사고 막 이렇게 아껴서 그렇게 벌었는데도 하는데도 모이는 속도가 안 모이는 거예요. 이게. 저도 처음에 팀장이었을 때 일하면서 나름 계약을 많이 썼는데 나중에 이제 1년을 돌아보면 생각보다 통장에 많이 안 남아있더라고요. 그런 비용들이 좀 생각지 못한 비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건물 사야겠다 생각을 하셨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돈으로 어느 정도 건물 살 수 있겠다 이런 또 어떤 와꾸가 시드가 조금은 모여있는 상태였으니까. 예.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뭔가를 하겠다는 없는 것 같아요. 돈을 모아서 내가 이걸 사겠다 하면은 계속 얘는 올라가니까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속도를 어떻게든 이걸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집을 하나 소액 평수짜리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집을 하나 경매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얻어서 이제 집을 하나 취득을 하고 한 4천, 5천씩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를 좀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부동산 관련해서. 근데 그 돈을 이제는 건물을 사자 했을 때 돈을 모아 보니까 그게 액수가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장도 어찌됐건 팔면 또 권리금이 박혀 있을 거고 거기 보증금도 있을 거고 이제 이런 걸 다 해서 그래서 이제 건물 투자를 하자라고 딱 마음을 먹었을 때 자 우리 가진 돈이 얼마냐 시드를 다 한번 꺼내보자. 5%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랬을 때 차도 팔고 2대 있는 거 다 팔고. 제가 인친인데 인스타에 갑자기 뭐 시계 파는 얘기 그리고 뭐 갑자기 뭐 차도 팔아가지고 차를 팔고 예물 팔고 시계 롤렉스 시계 이런 것도 팔고 막 애들 금부치 관련해서 이제 그것도 팔고 와이프 샤넬백도 저희 어머니가 쓰셨던 거 물려준 것도 있는데 그것도 다 팔고 그래서 더 이제 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막 진짜 당근으로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하면서도 좀 무섭긴 했어요. 아 이런 것까지 다 팔아서 모아야 되는 상황인가? 근데 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돈이 필요해서 팔았다라기보다는 마음의 준비였던 것 같아요. 각오를 다지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건물을 사는데 이거 하나 포기 못해? 내가 2 다리 멀쩡한데 내가 BMW 타면 뭐하고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다행히도 와이프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오빠 나 하나도 필요 없어 그런 거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와이프한테 감사한 부분이긴 하죠.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부부였으면 제 대표님 말씀하셨던 걸 했다고 하면은 왜 그러냐? 네, 그리고 내 것까지 팔아야 되냐? 사실 이런 게 대본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어떤 그 합치가 제일 잘 되신 것도 두 분 궁합이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 해서 얼마 정도가 모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업장 정리하고 아파트 뭐 이렇게 팔고 뭐 이렇게 해서 한 7억에서 8억 정도가 모였던 것 같기는 해요. 일반적으로 중개사들이 건물 중개하는 중개사들이 현금 7, 8억 정도라고 하면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확률이 좀 더 높아요. 맞아요. 네, 왜냐면 이제 풀 레버리지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사모님이 한국 원장님이시니까 무조건 될 것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이거를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먼저 생각할 거야 아무튼. 이제 방송이라서 어느 지점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건물 이제 그 잔금 대출을 알아볼 때 모 은행의 지점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업 계획서를 다 쓰고 이렇게 제가 너무 자신만만하게 딱 이렇게 대출해달라고 딱 이렇게 하니까 부지점장님하고 지점장님하고 딱 앉아서 저한테 딱 이렇게 저한테 하는 얘기가 겁 안 나세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뭐라고 딱 말씀드렸냐면 지점장님 저희가 숨만 쉬어도 2개 사업장 운영하는데 3천 이상이 나가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이자가 지금 이것보다도 안 나오는데 제가 뭐가 겁나겠습니까? 저희 사업장을 하기 위한 건물을 취득하는 거니까 사실은 뭐 겁낼 게 없죠. 어차피 그 돈은 이상 내고 있었으니까. 박민석 대표님이 처음에 이제 매입하고자 했던 조건은 좀 어떻게 되셨을까요? 일단 저희가 이제 대표님께 의뢰를 이제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일단은 한의원이 잘 될 자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와이프가 아무래도 소아 쪽 진료를 한 10년 정도
보다 보니까 그 건물에 있는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연령대가 좀 다양한 연령대가 있으면 좀 좋지 않나. 그래서 일단 역세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좀 있어야 젊은 부부들도 좀 있어야 되고 최상층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최상의 상권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조건들을 막 이제 드렸던 거죠. 저도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의원을 하고 있진 않아서 한의원이 잘 될 자리인 게 느낌은 아는데 디테일한 것들은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다고 맞아요. 말씀드렸었고 법에도 사실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해서 처음에 한 2, 30억으로 맞아요. 했다가 근데 2, 30억으로는 그렇죠. 2, 30억으로 하다 보면 또 이제 또 지역이 맞아요. 그랬었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좀 이렇게 그 40억 정도로. 대를 보시게 됐죠. 그렇죠. 40억대를 이제 보게 됐는데 처음에 물건을 딱 주셨을 때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 금액대는 우리가 예산이 안 맞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와이프랑 막 이제 엑셀로 막 때려본 거예요. 대표님한테 여쭤봤죠. 대출이 나오냐? 이 정도 대출이 나오냐? 이 정도 가능 저희가 할 수 있겠냐? 라고 했을 때 대표님께서 가능은 하다. 그래서 대표님이 이제 용기를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도전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표님도 처음에는 저희가 만약에 아이템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현금 시드만 한 7, 8억 딱 있는 상태에서 이거 할게요 했을 때는 그 건물 자체가 이제 한 개층 빼고는 다 공실이었고. 맞아. 그래서 채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좀 불안하실 수도 있잖아요. 중개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근데 저희가 그러면은 저희가 1층에 뭐 할 거고요. 지하에 뭐 할 거고요. 2, 3층 뭐 할 거고요. 플랜을 탁 짜서 이렇게 해서 대출만 일으킬 수 있으면 가능할 것 같나요? 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대표님이 그럼 가능하다. 라고 해서 저희가 도전을 하게 됐던 거죠. 처음에 얼마에 브리핑 받으셨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 50억에 브리핑 받아서 이거였구나. 저랑 몇 번 통화했어요. 저 진짜 돈 없다고요. 이러면서 깎아주세요. 이러면서. 근데 그런 거 같아요. 좀 싸게 잘 사드리고 싶었던 마음은 예.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느껴졌어요. 정말로. 다행히 좀 협상이 잘 돼서 그래서 결국에 이제 지금 직접 공사하고 계시는 현장 소장님하고 계시잖아요. 그 지하 1층은 이제 골프 무인 골프장을 또 운영을 또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인테리어 업체를 끼지 않고 제가 직접 지금 소장 역할을 해서 각 파트별로 사람을 이제 고용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제 1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프랜차이즈 수제버거를 제가 이제 직접 이제 운영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앞에 롯데리아가 매출이 높은데 맞아요. 여기 1층 햄버거 가게 하면 잘 될 것 같다. 그러고 나서 저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라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던지고 나서 바로 실행하는 거를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100명 있으면 그 중에 한 10%? 오늘 인스타 보니까 그 교육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프랜차이즈 그 브랜드가 뭐였죠? 버거리. 버거리. 수제버거. 그래서 그 교육을 받고 계신데 한 번 제가 낙성대에서 답사갈 있다가 가보셨어요? 거기 시장 가는 길 쪽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버거리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교육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인스타그램 보면서 내가 우리 회사 팀장들한테 그러죠. 미쳤다. 야, 이 열정 봐라. 이렇게 영업을 하면 너네 진짜 무조건 대박 난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건물을 지금 전부 다 지금 공사를 전층 다 쓰고 있죠. 1층만 임차가 돼 있었고 그렇죠. 나머지는 비어 있었는데 지하 1층은 원래 이제 스크린 골프, 무인 골프 그리고 이제 매장을 하고 1층은 아까 그 교육 받으셨던 햄버거 매장. 햄버거. 그리고 2층, 3층은 이제 한의원. 원장님 하시는 한의원. 그리고 이제 4층은 필라테스. 같이 필라테스. 필라테스. 그런데 그렇잖아요. 제가 제 입장에서 이제 원래 골프 프로셨던 걸 알고 있고 이걸 다 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얘기만 하시는데 약간 사실 일반인은 완전 엄두가 안 나는. 그렇죠. 저도 하면서도 제가 지르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좀 부대끼기도 해요. 좀 많이 좀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뭐 안정만 딱 한번 초기 세팅 값이 좀 어려울 뿐이지 한번 안정만 잡아놓으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이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사실은 햄버거를 하는 이유도 계속해서 건물 이제 매수를 해서 건물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그 컨텐츠가 필요한 거죠. 일단 무조건 지하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어떤 건물을 사든 간에. 그렇죠. 네. 지하는 다 해결되는 거죠. 골프로 풀면 되니까. 그리고 뭐 1층도 사실 임대 받는 것보다 그게 더 그게 수익이 더 훨씬 낫죠. 높으니까 그렇게 판단하셨을 그렇죠. 테고. 맞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이제 원래 명도 조건이었는데 그 매도인 분이 1층 그냥 임대로 받으면 안 되냐. 1층 임대료가 한 50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런 컨텐츠가 없으면 흔들 법도 한데 그렇죠. 계속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왜냐면 내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렇죠. 아니 그 1층 햄버거 매장에서 한 달에 3천만 원을 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500만 원 고정으로 줄 테니까 계속 이어가라? 안 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한 번 계약을 다시 맺으면 또 10년 임차 보호도 또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왜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할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제가 컨텐츠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대표님이 정말 좋은 물건을 소개를 잘해줬다고 또 한 번 느꼈던 게 뭐냐면 저희가 이면도로잖아요. 이면도로인데 저희 건물 앞에만 건물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대로변에서 보면 저희 건물은 대로변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나무가 있었어요. 큰 나무 2개. 이것도 대단해. 그거를 얘기했대요? 그 남의 건물에 있는 나무예요. 남의 건물. 남의 건물에 있는 나무가 딱 이렇게 보니까 저희 건물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살짝 가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봐라, 이거 나무 없으면 우리 건물 같이 올라가겠는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무를 이렇게 보는데 케이블하고 그 한전 전신줄하고 막 나무가 엉켜 있는 거예요. 사고 나겠네. 그렇죠. 불나겠네. 불나겠네. 그래서 내가 이거는 불나겠다. 나라도 신고했을 거예요. 그래서 서울구청에 전화를 딱 했죠. 근데 거기 있는 나무는 구청 땅이 아니라 거기 앞에 그 빌딩 땅이다. 그쪽에 문의를 해봐라. 그래서 전화를 했죠. 이거 화재 위험성이 있는데 나무를 잘라야 될 것 같은데요? 어디서 전화했냐요? 그래서 제가 저 지나가다가 보는데 너무 겁나서 이렇게 말씀드린다. 처음에는 예 알겠어요 하고 전화를 끊으셨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2주 있다가 사실 제가 여기 건물 취득한 건물주인데 이거는 저희 앞에 건물에 이거 불날 확률이 좀 있어서 불안하니까 잘라주시는 게 어떻겠냐 했더니 일주일 만에 잘라버린 거예요. 2개 나무, 그 큰 나무 2개를 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나는 이제 놀라운 거죠. 사실 실행력이. 그리고 그 전산을 보면 그 아이디어를 그래서 마지막 남은 건 이제 케이블인데 통신 케이블. 그것도 제가 KT가 그 키를 갖고 있더라고요. KT, 이 건물주분들 잘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LG랑 SK는 KT가 안 오면 안 온대요. 그러니까 KT가 와야 같이 케이블 작업을 하는 거죠. 제가 계속 전화했어요. 해주세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갈게요. 다음 주에 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오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해주기로. 거기 있는 분들이 다들 저희가 이제 들어왔을 때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다들 엄청 신기해요. 젊은 친구들이 와서 뭐 한의원을 한다고 그러고 뭐 햄버거 집을 한다고 그러고. 신기하죠. 그러니까 저희만 잘 되면 이게 안 되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희 이제 옆에 상가분들한테도 제가 가서 여기 거리를 아예 활성시키자. 이제 학교 다닐 때 무슨 학생회장 같은 거 하셨어요? 네, 했어요. 진짜요? 했어요. 네, 제가 이제 거기가 충종 2가거든요. 서대문 내에서 밀고 있는 거예요. 맛집 거리도 쫙 이렇게. 거기 이제 원래 목자골목이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거기 사장님들도 젊어요 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뭔가 지금 또 계획을 또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테라스도 직접 있고. 그러면은 네. 먼저 말씀하시죠. 월드컵 시즌, 그다음에 뭐 야구 시즌, 올림픽 시즌. 그러면 이제 현금이 한 7, 8억 정도 있으셨고. 네. 그리고 이제 매매가가 45억 7천. 맞아요. 45억 네, 7천에 맞아요. 700까지 하면 네. 총 비용이 한 8억 정도. 48억 정도 드셨고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40억 정도의 예, 대출을 대출을 받은 거죠. 받았죠. 그때 금리는 어느 정도? 그것도 또 이것도 은행은 근데 내가 호기해준 은행만 그냥 받으시는 게 아니라 네. 길 가다가 하시고. 이런 데가 길 가다가 은행으로 그냥 들어가시나? 네, 맞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냥 방문 판매처럼 그냥 방판하듯이 저희 그 서대문역 앞에 농협 본사가 있고 우리은행 그 DL 타워점 있잖아요. 그냥 갔어요. 제가 저기 건물 살 건데
저기 지금 취득을 하려고 지금 다 잔금 대출 좀 알아보러 왔다. 근데 그럼 어떻게 창구 직원들이 앞에서 커트하지 않아요? 아니요, 커트 안 해요. 제가 와서 그때는 또 은행 갈 때는 또 멋있게 하고 가죠. 멋있게 하고 가면 있어 보이게. 예, 창구에서 이제 여자친구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농협은 여기 물건 안다. 그래서 80%까지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그때 85%가 필요했었어요. 저 솔직히 얘기하자면 그 믿었어요. 네. 그 대표님 그래도 이렇게 하시는 에너지를 제가 다 봤잖아요. 사실 몇 달 동안 그 물건도 받고 사실 인스타에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항상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자제분이 2분 계시고 나도 이제 2명 있는데 그렇죠. 그 뭐 아빠니까 다 가능하다 나는 약간 이런 항상 태도로 일관하시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대출이 좀 덜 나오면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안 되면 내가 잠깐 빌려드려야겠다. 그래서 그 생각도 했어요. 저도. 나 이거 대출 안 된다. 대표님이 해준다고 했지 않느냐. 된다고 하지 않았냐. 안 되면 대표님이 한 2억 정도 해서 내가 2년 안에 갚을게. 그 생각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그냥 뭐 우정하는 얘기고 결론은 이제 제가 따로 이제 알아본 거죠. 우리은행 갔는데 우리은행 가서 창구에서 제가 여기 충정로 2가 뭐 이렇게 여기 물건이다라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더니 저희 부지점장님이 관심 있어 하는데 일로 가서 상담 받으시겠어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왜냐면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 왜냐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런 대출을 다 컨트롤 하시니까. 그 상황에서 그 시간대 그 부지점장이 거기 있었던 것도 운이고 제가 거기 간 것도 어떻게 보면은 물론 제 발로 가긴 했지만 그것도 이제 뭐 유튜브니까 이제 얘기하면 아다리가 맞았던 거죠. 갔는데 저 그 물건 알아요. 여기 앞에 있는 물건 말씀하시는 거죠? 헐리스 커피? 예. 그랬더니 뭐 하실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직접 사용하려고 한다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솔깃한 거죠. 그랬더니 제 와이프가 한의사인데 2, 3층 한의원하고 1층은 햄버거를 하고 지하 1층은 골프, 4층은 필라테스 합니다 했더니 여기 골프 너무 잘 될 거예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해드릴게요. 딱 그러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했더니 거의 4% 초반대였어요. 대출 기표되는 직전에 또 0.2%인가 얼마가 0.1인가 또 금리를 또 내고 해주셨고 보통은 이제 저희가 안내해드는 데서 제일 좋은데 그냥 쓰고 마시거든요. 네. 사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적극적이시니까 뭔가 약간 미션 같았어요. 이게 저희가 이걸 취득해서 이렇게 저희가 젊은 친구들이 디벨롭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빌딩몰에서는 또 하나의 레퍼런스가 생길 거다. 거기서 또 계속 네. 가스라이팅을 하신 거야. 그래서 이제 스타트를 하는데 저희는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거고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는 거는 계속 대표님이 중개를 해주셔야 될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갈 거라서 이제 목표도 다 잡아놨어요. 지금 저기 이거 살려주세요. 지금 이대로 가면 최연소 팀장이 아니라 질문 최소 팀장이. 그 사서 대출 받고 여기까지 통과하셨어요. 네, 사실 그렇죠. 이제 치열하게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이제 조건을 완벽하게 제일 좋은 최선안을 만들어서 장까지 오셨는데 이제 이 다음에 이제 거기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사실 이제 남았으니까. 그렇죠. 이제 진짜 사업을 잘 해야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건물 가치를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인테리어 공사가 얼마 정도 남았어요 이제? 지금 지하 1층은 이제 거의 끝났어요. 이제 11월 한 15일 정도? 안 그래도 저희가 정식 오픈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캐터링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각 층별로 이렇게 약간 도장 깨기처럼 지인분들 다 이렇게 빌딩 온 식구도 그렇고 지인분들 도움 주셨던 분들 다 초대해가지고 이제 햄버거도 만들어 드리고 이제 지하 1층에서 골프도 치게 하고 이제 정식 오픈하기 전에 옥상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이제 그런 거를 행사를 한번 하려고 하니까 그때 우리 꼭 와주셔야 됩니다. 아, 네네네. 네. 그때 또 뭐 컨텐츠 하나 닦고 있으면 하나 또 따도 되니까. 건물 컨텐츠. 건물 컨텐츠인데. 그렇죠. 예. 예. 아니 설마 그 유튜브 욕심도 있으시거나. 그 앞으로 이제 건물주가 되고 싶거나 이제 건물주를 이제 꿈꾸시는 분들한테 아니면 지금 이제 건물을 알아보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장관까지 하시고 이제 지금 만들고 계시잖아요. 네.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아까 사전 질문에서도 그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피디님한테 이게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이게 투자가 되어야 되지 투기가 되면 안 되거든요. 어떤 건물을 내가 취득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고 내가 이거를 왜 건물을 취득할지 그 왜가 명확해야 되는 것 같아요. 누가 뭐 여기 좋아서 누가 여기 하니까 따라서 하고 뭐 이런 투기는 아니다. 건물을 사는 게 저희들을 성장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아니라 그냥 한의원만 할 수 있는 건물을 샀다면 저는 햄버거를 안 했겠죠. 그렇죠. 맞아요. 지하 골프도 안 했겠죠. 그냥 저는 제 잠실에서 재매장 하고 와이프는 건물에서 그냥 한의원 하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 건물이 나타나서 이 건물을 우리 걸 만들어서 또 새로운 꿈을 꾸기 위해서 제가 이걸 할 수 있었던 거니까 어떻게 보면 건물 투자는 저한테는 성장의 발판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저희도 했는데 저희도 했는데 누가 못해요 이걸. 의지만 했으면 다 하죠 솔직히. 아니, 사실 그게 어렵죠. 그게 어려우니까, 예. 사실 그래서 그게 어려우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기회가 오는 거니까. 예. 오늘 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예. 몸도 아프신데 이제 그만 보내드려야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 짠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근데 예상했던 말을 몇 개를 못 해가지고 약간 찝찝하네 지금. 근데 사실 이 얘기 꼭 하고 싶긴 했거든요. 빌딩원을 통해서 해야 뭘 좀 이렇게 할 수 있다. 지금 많은 부동중개법인을 했지만 빌딩원에서 정말 좋은 물건을 해줬다.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또 너무 또 광고 같으니까. 장사 잘 되네. 장사 너무 잘 되는데? 이렇게 바글바글거린다고? 떼도 모르겠어. 네, 서대문 버거리. 기분 이상하다. 장사가 안 됐으면 되게 걱정됐을 것 같은데 너무 잘 되지. 바쁘시게 오늘 몰래 햄버거 먹고. 사장님 나오셨네요. 살이 많이 빠지셨어. 살 너무 빠졌죠. 너무 좋네요. 하루에 한 팔아요. 지금 자랑하셨어요. 맛있네. 두꺼워. 팬티가 두꺼워. 일단 여기는 이제 서대문역 2번 출구에서 뭐 한 도보 한 2분? 이제 오픈해서 스타트한 지 이제 한 2주 정도 됐는데 입지도 좋고 해서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이제 대표님이 좋은 물건을 찾아주셔가지고 빌딩원에 너무너무 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너무 잘 되실 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 장사 잘 돼서 너무 뿌듯했어요. 네.